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리뷰 시간이고요. 늘 하듯이 드라마 스타트업의 허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피소드 3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3화에 이제 1시간 2분 정도 되는 그 시점에 딱 지나가 보면은 그때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삼산택의 남도산이 그 달미와 잘해보고 싶어서 이제 자기를 키워달라. 샌드박스에 나를 들어가게끔 지도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되게 철없는 소리를 그 한지평 팀장에게 하던 그 시기였죠. 그리고 한지평 팀장이 막 이제 그거는 택도 없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 남도산이라는 캐릭터가 아직 우리 기술을 보지도 않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 기술 좋겠죠? 라고 하는 그 얘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사업계획서에 기술 좋다는 얘기만 잔뜩 써 있는데 투자자가 혹할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어떻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다. 이걸로는 택도 없다. 손톱 많은 징조라도 있어야 된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다다다다 몰아붙이고 그 시점에 되게 우연히도 정말로 우연히도 코다의 이제 그 1위를 수상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제 반전 포인트가 딱 주어지게 돼 있는데 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었고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현실에 있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코다라고 하는 그런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기반의 회사한테 어떤 큰 하나의 계기가 돼서 도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한지평 팀장한테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는 대다수의 창업자분들이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한다는 창업자분들이 거의 대다수 저한테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내 거 좋다. 이 기술 너무 좋은 거다. 이거 되면 대박이다. 이것만 되면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살 거다.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사를 보면은 이제 한지평 팀장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막 뭐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은 당신은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이 좋은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지 않아도 뭔가 본인이 그런 쪽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술력을 쌓아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은 많은데 문제는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말에 앞서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은 나와야 직원들 월급을 주고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기본적으로는 그 대표자라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의 그 잘 안 되는 스타트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술은 내가 좋다라고 장담을 하지만 얼마를 어떻게 벌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해요. 그냥 뭐 전체 시장이 10억인데 100억인데 1조인데 우리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만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제품이 나왔어요. 서비스가 나왔어요. 어디에 쓸 거예요? 어디에 쓸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볼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얼마씩 해서 팔 겁니다. 얼마에 팔 건데요? 대답을 못 해요. 거기서부터. 왜냐? 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얼마에 팔 건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기술 개발에 10억이 들어갔는데 막상 팔아보니까 1억 팔리고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9억 적자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라면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면 어느 분야에 이 기술이 구현이 돼서 어떤 아이템이 투입이 됐을 때 가장 많은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소비자들이 열광해서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이 회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영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이 삼산택 같은 경우에 이 남도산 대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표로서의 자질이 너무도 없었던 게 돈이나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기술 개발만 주구장창 해댄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원포인트 레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렇게 팔면 되겠습니다 하고 딱 대박이 났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안 있죠.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회장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고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을 어떻게 내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해안이 대표자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적인 거는 삼산텍이라는 회사가 코다에 등극하고 샌드박스에 가는 그 시점에 남도산을 끌어내리고 서달미를 대표로 앉힌 거죠. 서달미가 전공 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대표자로서의 자질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표의 자질이 없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거죠. 남도산은 대표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기본부터 글러먹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내가 개발자 출신인데 사장이 되겠다? 만나보면 알아요. 개발자 출신인데 시장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실제로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업도 하고 있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도 있으면서 기술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마인드도 있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대다수는 없어요. 대다수는 그냥 그 회사 다니면서 대표자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삽질하다가 그거 말아먹고 이런 게 불만이 나오니까 내가 내 사업 하겠어 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술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삼산텍이라는 회사도 바닥을 치다가 결국에는 거의 도산할 뻔 하다가 우연히도 이제 그 코다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에 들어가고 서달미를 만나면서 컸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거든요. 기술력이 있는데 천재 엔지니어가 있는데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대다수의 스타트업은요, 천재 엔지니어도 없고, 고만고만한 엔지니어들이 고만고만한 시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고만고만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마인드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멘토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멘토들이 이걸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멘토가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아주고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벌어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는 그 대표의 사업이 아니에요. 멘토의 사업이지. 제가 한동안은 그런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하거나 멘토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제자들한테 기본적인 방향성 정도 제시를 해주고 그 제자들이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호화시를 좀 짚어주고 만약에 조금 양념을 칠 게 있으면 그 정도 이렇게 짚어주는 정도는 하지만은 제가 그 친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체를 짜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걔 사업이 아니에요. 제 사업인 거지. 차라리 쟤를 대표자로 안 치는 게 나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정해진 루틴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달미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수저였기도 했었고 처음으로 스타트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은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자질 때문인 겁니다. 뭐 시장을 보는 안목, 뭐 사업을 위한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경험하면 트레이닝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자라고 한다면 이 그 남도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본인의 어떤 그 흥미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회사에 대한 어떤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안 놓친 거죠. 그냥 나는 기술만 열심히 개발해서 좋은 기술 만들면 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기 이제 보면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뭘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의 BM이 부족하다, BM이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BM이 있으면 좋은 사업이냐? 그렇지 않죠. 왜 안 그러냐? 그 BM은 100%안 맞아요. 그 BM은 100%안 맞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런 제품을 팔아가지고 100명한테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해도 100명이 안 산다고요. 10명만 살 수도 있어요. 5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1000명이 살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평가를 받거나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거나 정부 지원서를 투자를 받으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 제품이 실제로 나중에 100명한테 대상으로 서비스를 런칭한다 그랬는데 1000명으로 대박을 칠 수도 있겠지만 1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리스크예요. 나는 1000명을 목적했는데 100명밖에 안 됐어. 100명을 목적으로 했는데 10명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금정적 손실이 생기겠죠. 1000명이 살 줄 알고 1000개를 준비했는데 100개밖에 안 팔렸으면 900개의 재고가 남고 그로 인해서 들어간 그런 이제 그 자금들이 환수가 안 되겠죠. 회수가 안 되겠죠. 그게 리스크예요.
근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조차도 심사위원들조차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리스크를 지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리스크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인데, 대부분의 대표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팔아서 하면 대박이다 얘기해서 몇 명이 살 것 같아? 얼마에 팔 것 같아? 몰라요. 만들어봐야 안 돼요. 아직 안 알아봤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데 기술 개발 얘기면 주구장창하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 벌 건지 몰라. 그게 무슨 사업이야. 예. 그냥 소꿉놀이지. 사업놀인 거지 그게. 사업놀이라고도 하기 힘들어. 창피해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스타트업이라는 걸 하고 싶고 대표자로서 이 회사에 내가 대표가 되고 싶다. 엔지니어가 아니고 연구소장이 아니고 대표가 싶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인가가 명확하게 그림이 잡혀야 돼요. 그 돈에 대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비전이 잡히면은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적 역량이 더해지면은 정말로 훌륭한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 정말로 좋은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 대표자를 믿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보지 돈이 될 수 있는 걸 보는 거지 그 기술을 분석하진 않아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은 될 거다라는 걸 전제 조건에 깔고 갑니다. 물론 완전히 얼토당토 아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검증이 들어가겠지만은 현재 나오는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실제로 파봤을 때 역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실현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자기네들이 몰라요. 왜? 걔네들은 엔지니어가 아니야. 과학자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템을 과연 누가 살 것이고 과연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 것이고 이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저도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그 남도산이라는 캐릭터의 그 얼굴이 표정이 정말 기가 막혀요. 뭐냐면 이게 막 너무 억울한 거지. 왜 이 사람이 이걸 모르지? 이 좋은 기술을, 이 좋은 돈 되는 기술을 왜 모르는 거지? 이 억울함이 있어요. 그게 있는 거고, 한지평은 빡친 거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근데 얘가 계속 대도 않는 요구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한지평 팀장이 여기서 빡쳤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도산이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대표로서의 책임감이나 자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그 물에 빠진 그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달해 주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역량의 결여예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재능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적 재능은 안타깝게도 남도산한테는 주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게 서달미한테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게 둘이 우연히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기술적 역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서달미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막 무시하는 그런 이제 팀원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서달미가 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삼산텍이라는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사업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삼산텍이라는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이고 약점이고 투자도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만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현대사회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비를 해본다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내면은 사업계획서를 애지간히 깽판을 치지 않으면 적어도 지금 이 채널 M&R과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흉내라도 낼 수 있었다면은 기술적 역량을 인정받아서 아마 선정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멘토를 정말 잘 만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거나 CEO를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를 만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빨리빨리 성장해서 갖춰진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한지평이라는 팀장은 굉장히 냉철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대 VC들도 그렇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다면은 실제로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 한지평 팀장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 조건에 깔고 스스로가 대표로서 어느 정도 좀 마인드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자 뜬금 리뷰 드라마 스타트업의 호화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채널 M&R의 김장길이었습니다.